네, 이런 이준석 경찰 수사가 복귀 방아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틀 동안 이준석이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 시간 바로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불복하는 그 인상을 풍겼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 윤리위원회에 6개월 당원 정지 이거는 부당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증거가 지금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인데도 그걸 갖고 정황을 갖고 6개월 당원 징계를 한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짤막하게 자기 소견을 얘기를 하고 이틀 동안 이제 잠수를 탔죠. 잠수를 타고 뭡니까? 당원 2030에 대한 그 감정을 자극을 한 것이죠. 지금 3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당원에 많이 등록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한 달에 1,000원 이상을 내면은 3개월 뒤부터 정식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식 당원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한 상태로 이틀 동안에 지났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준석한테 어떻게 되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면 아무리 들어봐도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로 눈을 돌렸는데요. 예, 경찰 수사라는 것은 이준석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하는 김성태, 여러분 아마 아시죠? 김성태, 저 서울의 강서가 지역구였던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부정 청탁, 예, 취업 부정 청탁으로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실형 무겁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태도 바로 지금 당의 징계위원회가 열리지가 않았는데 지금 내 경우에는 아직 초동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이 경찰 수사가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위가 열린다는 거는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예, 김성태 전 의원의 딸 부정청탁의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판결이 났는데도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열리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득이 될 것이다. 경찰 수사는 내가 복귀 방아쇠가 될 것이다. 복귀라는 얘기는 뭡니까? 당대표로 내가 복귀할 수 있는 방아쇠, 즉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입막음 시도 관여를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고 아직 경찰 수사가 발표가 되기도 전인데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기획된, 나를 쫓아내기 위한 기획된 움직임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걸 조금 아주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들 기사로 제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기사 처음부터 보여주시죠. 예, 이 대표 측은 성삼락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두고 이준석과 이른바 윤핵관이 동상이문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까? 동상이문이. 자, 이준석 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귀 방아쇠가 될 것이다. 그래? 윤핵관들은 야, 웃기지 마라. 이 경찰 수사 발표가 되면은 그건 확인 사살. 너 이미 지금 당원권 6개월 됐지만 경찰 수사 발표를 하면 너는 정말 끝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되는 건데요. 예, 조목조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경찰 수사, 당 윤리위원회 대응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여러 법조 그룹의 조언을 듣고 있다. 성상납과 측근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철근이 내려가서 한 거는 다 김철근 얘 혼자만의 그 판단으로 내려갔지. 나는 김철근 보고 내려가라. 또 7억 원의 그 무마를 시도하라라는 것을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나는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품위유지 의반, 여론과 정황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가 있지만 형사처벌하는 범죄 혐의는 반드시 입증해야 할 수위의 차원이 다르다.
즉 윤리위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이 이준석의 핵심 오른팔입니다. 증인 입막음 시도에 이준석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점도 자기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자기가 이준석이 확실하게 그런 회유 공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담했다는 증거를 경찰에서도 지금 자기한테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친윤, 이른바 윤핵관들은 네, 경찰 수사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지금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경찰이 이준석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즉 법원의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죠. 법원으로 송치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못해도 성상납의 범죄 정황을 경찰이 인정하기만 해도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는 결국에는 연기만 나는, 소문나지 않는 잔치만 될 것이다. 즉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윤핵관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이준석과 윤핵관들이 저렇게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 판단을 하기에는 아까 김소연 변호사 다시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또 어떤 그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만은, 김소연 변호사 방송 전, 어제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 날 저와 1시간 반 동안에 특별 긴급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리가 7시에 열리는데 바로 6시에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6시에 긴급 방송을 했는데, 방송 전과 후에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김소연 변호사 측에서 제공을 했다,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뭔가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이준석은 결코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 증거, 또 증인, 이런 녹취록, 이런 것들을 다 경찰에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고스란히 이준석이 어떻게 연루가 되고 김철근에게 어떤 식으로 이 대전에 내려가서 회유 공작을 하라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다.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뉘앙스로 저와 똑같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이미 경찰 쪽에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소연 변호사의 액면 그대로 말을 그대로 듣자면은 이준석의 저 신랄 같은 희망, 이거는 바라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이준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증거는 경찰 측에서도 제시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정황적으로만 아마도 김철근 혼자 저렇게 내려가서 뭐 7억 회유 투자를 하고 하는 게 김철근의 혼자만의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은 거기에 교사, 증거인멸 교사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그런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아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이 핵심 내용입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준석을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그럴 증거와 증인들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상황에서 판단이 듭니다. 네. 성상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난 언동이 정치인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천일TV님 저 말씀이 저는 아주 적확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성상납은 이미 8년 10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라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증거인멸을 회유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품위를 지켰느냐, 품위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해당 행위를 했느냐, 바로 이거에 대해서 당윤리위원회가 지금 징계를 내린 거기 때문에 성상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로는 지금은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이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스마일을 알려주셨는데, 목소리는 뭐 별로지만 하여튼 그 방송의 내용이 아마 목소리보다 더 좋을 겁니다. 제이님 앞으로 자주 들어와서 매일매일 뵙기를 청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역시 해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예, 역시 해가님과 또 김재선님이 항상 또 저렇게 저를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 그 구독 또 좋아요, 예, 배가 캠페인을 저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가 내가 당대표를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결국은 예, 쏘면 총알이 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윤핵관들은 경찰 수사 이제 곧 한 열흘 뒤면 발표가 될 것인데, 결국은 당신은 확인사살하는, 그러니까 대표로서 대표직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너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측의 그런 첨예한 그 기대와 주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준석이 어제 저녁에 당원 가입하기 딱 좋은 날 이런 얘기를 또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 페이스북 자기 SNS에 지금 두 번째로 올린 것이죠. 야, 오늘은 정말 당원 가입에 딱 좋은 날입니다. 사흘 만에 침묵을 깬 이준석의 메시지. 여러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 바로 2030의 지금 나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당신들이 유일하게 내가 기댈 때인데 당원을 좀 많이 물론 1년 전에 선거 때문에 당원 쭉 유입이 됐습니다만 아직 당원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 층들이요, 2030들이요, 지금 당원 가입하기가 아주 적합한 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물밀듯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한 달에 1,000원 이상 되는 이른바 진성당원, 책임당원이 되면은 3개월 뒤부터 여러분들은 당내 행사에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내에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칫 표 대결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돼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들어와서 당원에 이 등록을 해 주시면은 제가 코너에 몰릴 때, 제가 쓰러질 때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어제가 월요일이죠. 월요일 오후에 저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준석은 그래서 2030의 그런 그 당원들 러쉬를 이루는 것을 기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예, 매체를 활용한 공중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지금 하지를 못할 겁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봤자 돌아오는 그 소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이른바 정당 내부의 문제를 가처분 신청을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만 한결같이 정당 내부 사정은 정당 안에서 해결을 해라. 그걸 법리로 판단을 하지 말아라. 정당은 아주 그 경우가 매우 그런 그 제한적이고 이른바 정치색이 뚜렷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윤리라든가 징계위 이런 데서 해결을 해야지 이 정당 문제를 갖고 가처분 신청, 법원의 판단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지금까지 초지일관, 예, 10수년 동안에 그 견지해온 하나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당대표로서 초유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만 이거 억울합니다. 자, 이 법원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예, 당 내부의 문제는, 정당 내부의 문제는 정당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그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뭐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서 마땅히 기댈 데가 없으니까 바로 2030의 당원들 당원 가입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비빌 언덕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여론전, 예,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이제 공중전에 유일하게 기댈 상황인데, 예, 아무리 그래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죠.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직무대행체제를 간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부터는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죠. 대표에서 쫓아내지는 않고 단지 사고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이준석이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라는 사고로 인해서 대표직을 수행을 못하니까 6개월 동안 그럼 그 직무, 당대표라는 직무를 누가? 원내대표, 바로 그 이순희인 원내대표 권성동이 직무대행을 한다라는 걸로 네 분을 봉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성동은 뭡니까? 원내대표 플러스 당대표의 직무대행 두 가지를
겸한 이른바 6개월 동안 한시적인 완톱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윤석열과 충분히 사전을 교감, 당연히 뭐 이거는 윤회관 중에서도 핵심 윤회관이니까 교감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1년 반 전 보궐선거 때 이준석이 2030 표를 몰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한편에 마음에 뭐 짐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준석의 저 윤리위 징계로 3일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준석을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해서 내치면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한참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바로 어제 오후에 다시 이준석의 통화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세훈 시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준석 대표 윤리 결정은 어차피 지금 난 거다. 그러고 당신이 지금은 수용을 해야 된다.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지 자꾸 이 당 결정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거나 수용을 못하고 외부의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더 떠난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나라가 많이 어려워서 민생을 챙겨야 하고 집권 여당, 이거는 야당과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집권 여당 대표면 나라 살림을 먼저 고민하고 그 바탕에서 모든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당의 결정은 일단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다시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잘 뭐 쭉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라고 전화를 끊었다는데요.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3일 전에 이준석을 내치면 당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당내 또 이 반발, 일각에서의 반발 이런 게 논란의 한가운데 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조금 진화를 시킬 필요가 있고 이준석이 지금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미 완전히 당 결정이 내린 상태에서는 요 정도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참고 당의 결정을 수용을 할 때다. 그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일 아니겠느냐.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상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경찰 수사가 내가 당 복귀를 도와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준석 얘기. 글쎄요, 3일 동안에 잠자코 있다가 다시 이제 뭔가 좀 한판 싸울 태세, 이 투쟁할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바로 오세훈 시장이 당 결정을 수용을 해라.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지금 조언을 한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